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이 파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업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군산 제주 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이 현재 셧다운이 됐고 이미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운행을 현재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마저도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대한항공이 계속된 적자 운영 때문에 지금 네. 군산, 제주 간 이 노선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라북도가 정말 다시 항공 오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네. 우리 도민들은 이 항공을 이용하려면 네. 광주로 가거나 네. 청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각자 준비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저부터 준비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에서 사용하는 송유관이 네. 개인 땅에 이것도 30년간 주인들 몰래 묻혀 있었던 사실이 작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상이 과연 됐는지 또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이슈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고창군 국민체육센터가 부실 시공으로 사용 중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고창군과 관련 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유기동물 학대 사건. 오늘 휴먼스토리 현장인에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살피는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의 이정호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적 사건 너머 이 시간은요. 직접 사건을 취재한 유장욱 PD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주 추적 사건 너머에서는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한 국민체육센터를 취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곳에서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최하 등급인 2등급이 나오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체육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군산이나 정읍시에 있는 레미콘 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2일 고창군청 앞 광장. 고창을 비롯해 군산과 정읍 총 16개 업체가 소속된 전북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원들이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고창군의 탁상행정 도민들은 분노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당감 불태운다.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레미콘 업체를 찾아간 제작진. 전북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의 배정에 따라 고창군 심원면 국민체육센터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 대표와 만났습니다. 고창군청으로부터 납품 요구를 받아서 2012년 6월 29일 날 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신축 현장에 1,495루베를 납품하라고 납품 통보서를 받은 거죠.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년여간의 공사 끝에 2013년 7월 준공된 체육센터. 해당 업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된 체육센터의 레미콘 납품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무렵 고창군이 체육센터의 부실 시공을 문제 삼았다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전반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지금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직접 체육센터에 찾아가 본 제작진. 외벽 곳곳이 둥근 모양으로 패여 있고 진짜 작은 구멍이 저렇게 충격에도 난 콘크리트 거예요? 가루가 쉽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어이구. 있었습니다.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외벽 곳곳이 둥그런 모양으로 패인 체육센터. 단순히 페인트가 벗겨진 게 아니잖아요. 이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지난 6월 철거 대상 판정인 최하 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이구. 압축 강도가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설계 기준 강도의 한 50% 정도뿐이 안 나온 거예요. 어허. 근데 2등급이라면 최하 등급이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이구.
현재 고창군 심원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 그러고 나서 못가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노래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그래갖고 일절이 사람을 안 가보고 싶어. 안 들어가. 부실공사로 완공 7년 만에 철거 대상이 된 고창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이에 고창군은 체육센터의 시공과 감리업체, 레미콘 협동조합과 조합 소속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관련 업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건물 처벌을 권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서 현재로서는 하자의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전부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창군이 시공, 감리, 레미콘 업체를 비롯해 소속 협동조합 전체까지 가압류를 하며 이들 업체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 특히 조합 측은 고창군이 레미콘 조합 전체를 가압류하며 관련 없는 레미콘 업체들까지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원면 체육관을 넣는지 고창 군청에다 넣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실 그 레미콘이라고 해가지고 조합 그 재산권에 가압류를 걸어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품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가 거꾸로 조합을 통해서 조달청에 청구하는 과정인데 지금 고창군에서 조달청에 가압류를 시켜놓는 바람에 그동안 기기 납품됐던 물품 대금을 지금 이제 청구를 못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한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5억 1,8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전북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의 조달청 거래 계좌 등에 35억 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며 관금 물량 대금을 받지 못한 레미콘 업체들은 현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겠죠. 전북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의 조합장과 만난 제작진. 그 역시 고창군의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가계약법상 저희가 조달청하고 조합의 수요기간을 위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고 조합은 사실 그냥 계약 담당자라는 그 입장 하나로 인해서 가압류가 걸린 상태거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업체는 조합을 통해 계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 법인은 못 믿겠다. 서남조합 보증보다 각 레미콘사의 개개인의 법인의 보증을 좀 서주면 좋겠다. 개인 연대 보증을 서줘라. 대표자들. 그 연대 책임 보증제도도 그 폐지하고 축소하는 입장인데 이 연대 책임을 과하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35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공탁해야 해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 그렇다면 체육센터의 부실공사 이유는 무엇일까? 부실공사 이유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건축 분야 전문가를 찾아 해당 건물이 부실공사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방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배합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또 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환경 또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의 후속 양생 작업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어떤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양하게 추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체육센터 공사 시행 업체에서 납품한 레미콘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관급을 납품하다 보면은 그 공인기관에서 28일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공시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해서 그 성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레미콘이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예, 없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에서 그 어떤 하자도 없었다는 대표의 이야기. 희한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21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뒤이어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레미콘 업체 대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콘크리트에 생회석이라는 그 혼합물을 투입을 하여 그 타설을 했다고 지금 증언을 들었습니다. 납품서에도 보면은 소홀한 양생 관리 및 뭐 화학물질 첨가 시에는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그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는 그 고차구청에서 지금 너무 부당하지 않나.
실제 시공업체에서 혼합물을 투입했다면 레미콘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전문가 역시 콘크리트에 혼합물이 들어갔을 경우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골조 아닌 부분에 사용할 그런 생석회와 같은 첨가제를 골조 부분에다가 같이 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센터 시공업체 대표를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제작진은 시공업체 대표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방락이 나오는 것이지 훈질 시험이나 한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렇다면 건축물의 안전 문제 등을 감독하는 감리업체는 문제점을 몰랐을까? 그럼 감리를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이런 얘기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판사님이라든가 검찰이었든 거기서 조사를 해서 각자의 어떤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고창군의 감유 사태로 애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레미콘 업체와 협동조합 측. 저희는 9,600만 원을 레미콘을 납품했는데 지금 35억 5천만 원을 공장 토지와 공장 시설에 지금 가압류를 했고 건설사들은 레미콘을 납품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고창군을 문제 때문에 군산시 입장에서도 공기 지연 그 준공도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창군은 관급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며 전북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고창군이 체육센터 공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남권 레미콘 조합 전체에 가압류를 걸며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 소속 여러 업체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전북에 총 3개의 레미콘 조합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과잉 공급을 받고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서남 레미콘 조합은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레미콘 그 계약을 할 때 조달청과 그 레미콘 조합이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소속 그 레미콘 회사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달청이 레미콘 조합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달청이 지금 35억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3억 정도는 그동안 있었던 관급 공사비를 지금을 돈을 못 주게끔 지금 조달청을 가압류를 해놨고 2억 가까이는 전북은행을 가압류를 해놔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맨 처음에 조합에서는 지금 공사비가 35억 정도 돼요. 이 35억에 대해서 조합이 보증을 서겠다. 그러니 가압류를 좀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고창군에서는 우리가 법인을 못 믿겠으니 법인이 보증을 좀 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법인도 조금 우리가 혹시라도 대표가 갑작스럽게 뭐 실제 운영하는 사장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도 못 믿겠으니 법인의 대표가 인보증을 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가압류가 걸리다 보니까 이 대표 법인 회사들은 지금 현금 유동이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인보증까지는 조금 서주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고창군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고창군이 레미콘 조합 전체의 가압류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고창군 관계자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계약 상대자가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쪽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를 시도를 한 것이고 아직까지 뭐 정확한 원인이 어느 쪽에부터 많이 있다. 그걸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달청과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했다는 입장. 일단은 가압류 인용됐다는 자체가 그 어느 정도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이 된 것 아닌가. 절차적이라 하자면 없다. 또 레미콘 협동조합이 대안 채권을 가져오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너하고
다른 경우 바지 사장. 영국 사원은 사장인데 이 실소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인보험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레미콘 조합에서 어느 사람은 아직까지 정식 소모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고창군이 가압류로 건 35억 원을 현금으로 내기 쉽지 않자 연대 보증과 인후 보증을 요구했다는 고창군. 군산이나 정읍, 고창의 나머지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더 무관한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금전적인 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창군 회사는 무조건 이제 금전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 무조건 이제 채권 확보에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고창군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는 레미콘 업체 관계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군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때 해당 업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연락을 줘서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한다고 통보를 줬으면은 저희가 입회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때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뭐 저희가 시정할 부분 시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시공, 감리, 해당 업체, 조합 이렇게 네 군데다가 소송을 진행하는 탁상 행정을 벌였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 심원 국민체육센터의 부실 시공을 둘러싸고 벌어진 책임 공방. 고창군은 대안 채권이 마련됐을 때 법률적 검토 후 가압류를 해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등학생하고도 또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저희 변호사 쪽하고 또 법률적으로 이게 했을 때 가압류 해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괜찮다 라고 한다면 레미콘 조합도 좋은 것이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을 받으며 모든 관련 업체에 법적 조치가 취해진 심원 국민체육센터. 법률 전문가는 관련 업체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가압류가 계속된 상태로 소송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업체로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자유롭게 들고 이에 일을 할수 없는 관련한 상황이죠. 자료가 그렇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업체와 업계가 부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레미콘 협동조합과 소속 업체들은 고창군의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창군에서 가압류를 좀 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혀 지역적으로 관계도 없는 분산 지역이라든가 저금 지역에 있는 회원사들이 이제 뭐 경영상에 많은 애롱을 받고 있으니 고창군에 좀 선처를 베푸셔서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화면에 나오는 체육센터를 보니까요, 상태가 참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콘크리트 외벽이 들뜨고 또 둥그렇게 패이고 박리방당 현상도 보이고요. 이 부실 시공 원인 밝혀졌습니까? 일단 아직 정확한 그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차후에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하자 감증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해당 그 체육센터가 콘크리트 원래 설계 기준 강도가 21메가파스칼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심원 국민체육센터는 평균 12메가파스칼, 그러니까 반절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콘크리트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공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절차가 좀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이 콘크리트에 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자 감증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뭐 시공, 감리 그리고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에 가압류를 건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 서남 레미콘 협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다른 레미콘 업체들 있잖아요. 뭐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분들. 여기에까지 가압류를 거는 건 재산권 피해가 나니까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 레미콘이라는 게 모래, 자갈, 시멘트, 물, 혼화제 이렇게 총 5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레디 믹스 콘크리트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레미콘이 원자재 값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80, 90%는 원자재 값인데 조합에 소속된 16개 업체가
현금을 유동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원재료를 살 수가 없고 원재료가 없으니 레미콘을 만들 수 없고 레미콘이 없으니 공사도 또 진행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레미콘을 납품했던 업체는 실제로 납품하고 받은 돈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원재료 값을 빼면 실제로 이익을 취한 거는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35억이 가압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가입돼 있는 16개의 업체들은 지금 뭐 군산이나 정읍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못해서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연대 책임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가압류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그 소송의 주체인 고창군이 소송을 취하하면 가압류가 취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 입장에서도 이 가압류를 취하할 시에 갑자기 이 업체들이 소위 말해 먹튀를 한다거나 하면 이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뭐 가압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레미콘에 충분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그 레미콘 업체에서 입증을 한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져야 할 책임이 너무 크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공사, 레미콘 업체, 감리사 그리고 서남 레미콘 조합 이렇게 4군데의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다 35억씩을 걸어놨어요. 이게 그 국민체육센터가 공사비 총 35억이었거든요. 35억을 걸어놨는데 레미콘 조합의 가압류 정도는 취소를 좀 해줘도 어차피 그 레미콘 업체와 시공사, 감리사는 지금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법은 고창군에서 서남 레미콘 조합만이라도 가압류를 좀 풀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칫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반복이 될 경우에는 협동조합에 아무래도 업체든 가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내가 공사를 하지 않은 그 부실공사에 내가 책임을 대신 연대 책임을 져야 하니 그래서 자칫 이런 문제가 또 반복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합이 해체될 위기가 놓이고 조합이 해체되다 보면 아무래도 과잉 경쟁을 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고창군도 해당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시군의 그런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해결 방안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정 PD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